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은요? 자, 이번에는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2021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코트라가 엄선한 글로벌 뉴 비즈니스를 소개해 주는 책이 되겠습니다.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2021이라는 책이라고요? 네. 네.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2021. 저자가 좀 특이한데 사람이 아니라 코트라라는 조직이죠? 어떤 네. 곳인가요? 자, 코트라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약자입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중소 중견기업의 무역진흥을 위해 1962년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지난 50여 년간 우리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해 왔습니다. 코트라는 전 세계 84개국 127개 도시에 소재한 해외 무역관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시장 정보 수집 전파, 해외 바이어 발굴, 국내 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죠. 1995년부터는 외국인 투자 유치 업무로 영역을 확대했고 2010년부터는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지원과 글로벌 일자리 창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화상 상담 주선 및 온라인 전시회, 웨비나 개최 등 비대면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으며 더불어 우리 기업의 데이터 기반 수출을 강화하는 등 조직 전체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뉴 비즈니스를 소개하는 책이라고 했는데 그럼 네. 이번에 소개할 비즈니스는 어떤 것들인가요? 책 속에는 혁신사회, 위생사회, 안전사회 등으로 나누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소개해주고 있지만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도쿄의 터치리스 제품들, 멕시코시티의 해초 입자로 만든 인공나무, 실리콘밸리의 드론 운송 서비스, 광저우의 클라우드 현장 감독 서비스, 시카고의 차세대 홈트, 로스앤젤레스의 코로나19 시대 코딩 홈스쿨링 키트, 나고야의 가상 유튜버 시대, 홍콩의 유골 다이아몬드 시스템 등등입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들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쿄의 터치리스 제품들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자, 쉽게 말해서 기존에 터치를 해야만 했던 모든 제품들에 센서를 장착해서 무접촉 기기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지금 시기에 아파트나 상가의 엘리베이터의 경우 층수 버튼을 누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버튼 앞에 센서를 설치하면 만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키오스크라고 해서 상가에서 터치를 통해 물건을 주문하는 경우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특히 환자의 의료기기 활용 시 좋다고 합니다. 직접 터치를 하지 않아도 되니 사용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서 돌보는 사람의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미 많은 제품들이 터치 센서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사용이나 확장도 쉬운 편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터치리스 기술들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즘 코로나19 시대 살면서 사실 엘리베이터 그 층수 버튼도 사실 누르기 겁나요. 어려워진 그래서 볼펜 가지고 시대이기 다니잖아요. 때문에 예, 아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멕시코 시티에서 해초 잎제로 만든 인공나무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자, 우선 현재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 그 이유가 바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도시에는 차량이나 공장 혹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광합성을 위한 먹이가 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도심에 광합성을 많이 하는 식물을 놓는다면 도시의 공기가 산소로 많이 정화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육상 식물들의 경우 광합성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가루들이 충분하지 않았지만 바이오오번이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수중에 있는 해초를 지상의 거대한 수조에 넣어서 태양광으로 충전을 해서 24시간 이산화탄소 및 수많은 공해 물질을 분해한다고 합니다. 1년에 약 60톤의 이산화탄소를 분해할 수 있으며 이것은 약 1300그루의 나무를 심은 효과와 같다고 합니다. 이 해초나무는 기존의 공기 정화기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또 해결할 수 있는 인공나무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드론 운송 서비스. 이건 좀 대충 짐작이 가는데 그래도 자세히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아마 아마존에서 아마존 에어라고 해서 드론 운송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실리콘밸리에서는 광활한 미국의 영토나 아프리카 오지 같은 곳에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는 곳이 그들의 생명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목표하에 이런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100km가 넘는 것을 몇십 분의 물건을 보내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자동차보다 훨씬 빠르며 헬기 같은 운송수단보다 훨씬 가격이 싼 것이죠. 더 나아가서 코로나19 시대에 직접 배송보다 무인 배송을 통해 안전하게 물건을 보낼 수 있는 수단으로 각광받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고요. 우리나라에 힘들 수 있지만 무인 자동차와 합체해 사용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 아마존에서는 거대한 그 기구 있잖아요. 네. 기구 안에다가 드론을 넣어서 배달하는 시스템까지 지금 만든 상태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광저우의 클라우드 현장 감독 서비스,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자, 중국의 경우 부실 건축물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이 넘어갔는데 안에 대나무가 나오고 막 그런 일들이 있죠. 네. 이렇게 부실 건축물이 많은 이유는 바로 부정부패와 감리의 부실 때문인데요. 이러한 감리의 부실을 기술적으로 막는 방법이 바로 클라우드 현장 감독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 공사 현장에 여러 대의 카메라를 통해서 입체적으로 실시간 중계를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19 병동을 한 달 만에 지은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 현장을 중국의 유명 TV들이 24시간 중계를 했었습니다. 우리 시청자가 5천만 명에 동시 시청자가 1,70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부실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알 수가 있죠. 이것을 단순하게 시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리회사가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감리를 함으로써 건물의 부실을 막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반드시 도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홈트는 홈 트레이닝의 약자로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에도 유행인데 시카고의 차세대 홈트는 어떤 것인지도 궁금하네요. 네, 그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스마트 미러, 즉 세로 형태의 TV를 보면서 한다는 겁니다. 집에서 혼자서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하게 돼요. 운동기구 옷걸이가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헬스클럽에 나가는 이유는 그곳에 운동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극을 받기 때문에 나가는 것인데 집에선 그런 자극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스마트 미러를 켜고 운동을 하게 되면 전문적인 트레이너가 카메라를 통해서 운동을 코칭을 전문적으로 해줍니다. 또한 자신이 운동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또한 여러 가지 모드로 바꿀 수가 있어서 자전거를 타면서 산책을 하는 듯한 모드를 할 수가 있으며 바닷가에서 천천히 운동을 하는 느낌을 낼 수도 있죠. 또한 간단한 기구 등을 비치해서 마치 실제로 배를 젓거나 그 상황에 있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게임기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간단한 차이지만 큰 심리적인 차이를 갖고 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지 않아도 요즘 뭐 사회적 거리 2단계 격상되면서 뭐 체육실에 가서 운동하기 쉽지 않고 요즘 집에서 다 홈트레이닝 하라고 하는데 예. 이런 시스템이 정실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예. 네. 자, 그리고 나고야의 가상 유튜버의 시대, 이거는 어떤 겁니까? 요즘 유튜버들이 지금 뭐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인간 스타를 대신하는 가상 유튜버들이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인간이 아니라 뭐 가상의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인스타나 유튜브 등의 여러 가지 물건이나 옷을 입고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상 기술이 실제 인간하고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정교하다 보니 이렇게 가상 유튜버가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이런 가상 유튜버가 뜨게 된 이유는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모델들이 여러 곳을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더 좋은 건 뭐냐면 실제 모델의 경우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가 나면 일을 할 수가 없죠. 게다가 사고를 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럼 쓸 수가 없어요. 그런 반면에 가상의 모델은 이런 모든 것에 자유롭죠. 게다가 여러 곳에서 한꺼번에 등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활약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점점 AI 예. 이로 인해서 사람들의 설 차례가 점점 없어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산업혁명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하는데 네. 인간의 직업은 효율성에서 예술적으로 바뀔 것이다. 이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방송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피카소가 젊었을 때 사진을 이렇게 사진처럼 그림을 그렸대. 네. 나이가 들어서는 못 알아볼 정도로 그리잖아요. 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사람은 사진하고 경쟁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사진이 그릴 수 없는 걸 그림으로 그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직업이 변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좀 앞을 내다볼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이런 정보가 더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자, 그리고 이 홍콩의 6월 다이아몬드요? 예. 저는 육골 제가 다이아몬드. 생각하기에 네. 이게 제일 좋은 사업 아이템인 것 같아요. 예. 홍콩은 지구상에서 가장 인구 밀집도가 높은 땅입니다. 뭐 우리나라 땅 뭐 60억 뭐 이러냐 걔네들은 10배예요. 그렇죠. 물가도 비싸고.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그곳은 장례를 치르면 대부분 납골 땅으로 가는데요. 그것조차도 6년 지나면 다시 빼서 뿌려야 된답니다. 이게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바로 6월 다이아몬드입니다.
유골 다이아몬드는 2007년 스위스 다이아몬드 회사 알고르 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스코핑 회장이 자신의 외이모 할머니 유골을 다이아몬드로 만든 게 최초였다고 합니다. 오래됐나요? 2007년이요? 예, 오래됐어요. 이게 산업화된 거죠. 일종의 녹색 장내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기술로는요, 유골을 탄소로 여과해 흑연으로 정제한 다음 9시간 동안 화산과 같은 고압을 가해서 다이아몬드를 만드는데요. 이렇게 만든 다이아몬드는 물리적, 광학적 성질이 자연산과 똑같다고 합니다. 현재 기술로는 주황, 황록, 진홍, 파랑, 흰색의 5색깔이 가능하며 최소 0.15캐럿에서 2캐럿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가격이요, 99만 원에서 3,500만 원까지 든다고 합니다. 현재 국토가 좁아서 새로운 장내 문화가 필요한 한국에서 전망 있는 사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유골을 또 몸에 부모님 유골 예. 특히 몸에 지니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좀 많이들 하시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 책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셨나요? 이거 외에도 뭐 엄청나게 많은 비즈니스들이 등장하고 있어서 소개를 못 해드려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비즈니스들도 이 시간을 통해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나온 터치리스 사업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해초나무의 경우 그 해초를 가져와서 공기정화기 대신해서 분양하는 게 어떨까? 사업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유골 다이아몬드가 상조산업 다음으로 아마 큰 사업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미래의 산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납골당에 부모님 유골 모셔놓고 자주 찾아가 뵙지 못한 경우 있는데 이런 경우 뭐 몸에 지니고 있으면 따로 찾아가 뵙지도 않고 예. 네, 아니면 그림 같은 데도 걸어놔도 되죠. 아, 그러네요. 예. 네. 자, 오늘도 필요되는 창업 정보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